2025년 세계 최고의 야구 무대인 메이저리그 마운드 위에서 우리는 단 한 명의 한국인 투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투수 전멸. 반면에 올해 MLB에서 공을 뿌린 일본인 투수는 무려 10명, 오타니 쇼헤이부터 사사키 로키까지 일본인 투수들은 투수 왕국으로서 메이저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만의 약진인데요. 대만의 덩카이웨이가 올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발로 등판하며 존재감을 알렸고, 마이너리그에서도 대만 국적 투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미 국제대회 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6년 WBC 조편성에서도 대만과 맞붙어야 하는 만큼 이 격차는 한국 야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으로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66-2026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랑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빅리그 마운드에 오른 한국인 투수는 2023년 9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지 못했습니다. 한때 박찬호부터 시작해 김병영, 오승환, 김광현, 양현종까지 많은 한국인 투수가 활약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이후 MLB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 13명 중 투수는 단 3명뿐이며 2021년 양현종 이후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투수는 전무한 상황이죠. 더욱 뼈아픈 지점은 한국 야구의 미래로 불리던 유망주들의 도전마저 결과가 기대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심준석 리그라는 말까지 나오며 큰 기대를 모았던 심준석은 MLB 도전을 선택했으나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루키리그를 전전하다 결국 방출 통보를 받았고, LA 다저스와 계약한 장현석 역시 현재 싱글 A에 머물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교 졸업 직후 미국 무대에 직행한 투수들이 연이어 부진하면서 최근에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국내에 남아 KBO 리그를 거쳐가는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죠. 한국 유망주에 대한 미국 구단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계약금 규모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작년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한 김성준이 받은 120만 달러가 8년 만에 100만 달러 이상 계약 사례일 정도로 시장의 평가는 매우 냉혹해졌습니다. 사실 투수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구속은 실제로 MPB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올해 KBO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6km, 전년 대비 무려 2.4km가 올랐죠. 평균 147km인 일본과는 단 1km 차이입니다. 메이저리그 평균인 151.6km와도 좁힐 수 없는 격차라고 보긴 어렵죠. 그렇다면 왜 구속이 비슷한데도 한국 투수들은 메이저리그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걸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스탐입니다. 그 해답 중 하나는 이미 2020년 전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회전 효율에 있습니다. 단순히 공이 많이 회전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수가 던진 공의 전체 회전 중 얼마나 많은 양이 실제 무브먼트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즉 액티브 스핀에 있습니다. 과거 템파베이 레이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템파베이는 한참 전부터 회전 효율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요. 템파베이 구단은 선수들에게 단순히 구속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대신 손가락을 더 붙여서 잡거나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등 그립의 변화에 주목했죠. 특히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공이 검지와 중지에서 동시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이로 스핀을 줄이려고 노력했죠. 만약 한쪽 손가락이 먼저 떨어지면 공은 마치 총알처럼 앞으로 회전하는 자이로 스핀이 걸리게 됩니다. 자이로 스핀은 공의 이동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양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패스트볼의 위력을 떨어뜨리는 무의미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설계된 공은 실제로 궤적이 솟구치는 것은 아니지만 타자가 예상한 낙차보다 공이 훨씬 덜 떨어지면서 눈앞에서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150km 패스트볼이 정직하게 읽힐 때 템파베이 레이스 투수들의 150km가 타자의 배트 위를 스치는 비결은 바로 이 설계된 회전 효율에 있었습니다. 일본도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투수의 구위를 높이고 피칭 디자인을 설계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습니다. 일본 야구가 메이저리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준비의 산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마나가 쇼타입니다. 이마나가는 일본 무대에서는 빠른 축에 속하는 공을 던졌지만 평균 구속이 훨씬 빠른 메이저리그에서는 평범한 수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나가 쇼타는 2400rpm의 높은 회전수와 99%에 달하는 극한의 회전 효율을 통해 18.3인치라는 놀라운 수직 무브먼트를 만들어냈죠. 여기에 낮은 릴리즈 포인트와 일관된 하이존 공략을 결합해 마이너스 4.2도의 엘리트급 수직 접근각 VAA를 완성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투수가 가진 신체적 조건을 데이터로 분석해 최적의 투구 궤적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일찌감치 적용했는데요. 덕분에 이마나가 쇼타는 구속의 한계를 넘어 구종 간의 무브먼트 차이를 극대화하며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었죠. 반면에 한국 야구의 데이터 기술은 이제 막 기반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랩소도는
데이터는 널리 보급되었고 트랙맨은 10개 구단 중 9개의 구단이 도입하여 2025년부터는 공식 구속 측정 장비로 채택되었지만 바이오 메카닉스 분석은 이제야 고교 1학년 선수 12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측정을 시작하는 단계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비의 유무가 아니라 활용의 깊이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속 지상주의가 한국 투수 육성에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로 아마를 막론하고 빠른 공을 던지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기본기가 부족한 채로 프로에 입문하는 투수들이 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설 야구학원과 일부 팀 환경이 오직 스피드 향상에만 매달리는 구조 속에서 국제 무대의 장기 레이스를 소화할 수 있는 완성형 투수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구속 수치에만 집착하다 정작 중요한 질적 성장은 놓치고 있는 셈이죠. 일본 야구계가 지난 10년간 투수의 투구 메커니즘을 완전히 재설계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피칭 디자인에 내재화하는 동안 한국 야구계는 구속에만 집착하고 기록을 측정하고 쌓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조금의 구속 차이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철학의 차이는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0대10 이 숫자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차이입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도입해 구속뿐 아니라 제구력과 투구의 질, 경기 운영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수 육성 철학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다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 한국인 투수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09년 WBC 준우승 이후 3회 연속 본선 1라운드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투수진의 제거는 이제 한국 야구계에 필요한 생존 과제입니다.